일구는 교회로 제40회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예배 후에는 올해 녹색교회 시상식과 생태정의 실현을 위한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인구 감소 위기와 맞물려 JMS가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직결된 교육 분야에도 선을 뻗치고 있는 JMS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챗GPT와 바드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교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산의 한 교회가 로봇을 만들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7년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4일간 열릴 총회에서는 각 부보고를 비롯해 신임 임원 선출, 총회에 상정된 헌법과 시행세칙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태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배 관련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생태 정의를 일구는 교회를 주제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는 생태적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구 생태계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제는 바로 이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구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일입니다. 2023 환경주의 선언문 낭독 순서도 있었습니다. 선언문에는 기후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경청할 것, 겸손한 청지기로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 감소에 노력해 창조 세계를 돌볼 것, 생태정의를 염원하는 이들과 연대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나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에 따라 교회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꺼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올해의 녹색교회 시상식과 생태정의를 기원하는 걷기 기도회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녹색교회로는 광명교회, 군산 한일교회, 남면 호암교회, 독립문교회, 목포 산돌교회, 안골교회, 에덴정원교회, 원주 영강교회, 증평 제일교회, 평화를 만드는 교회, 효동교회 등 11개 교회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매해 6월 첫째 주일인 환경주일은 1984년 제정 이후 올해로 40번째를 맞게 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 JMS는 교주 정명석의 고향인 충남 금산군을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 현상에 맞물려 JMS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와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직결된 교육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금산군에 위치한 A초등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에게 JMS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JMS라는 단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뭐라고 알고 계세요? 엄청 규모 큰 사이비 종교. 뭔가 두려워요. 저한테도 다가올까봐 해적. JMS를 사이비 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포교 활동들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를 향한 금산군 내 JMS 활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현직 지역 아동센터 원장에 따르면 금산군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 16곳 중 4곳이 JMS 신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상당수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주 정명석이 졸업한 B초등학교는 JMS 신도가 교직원으로 근무한다고 전해졌고 취재진이 다녀간 A초등학교 앞에는 JMS로 추정되는 단체가 쓴 플래카드가 버젓이 붙었습니다. 엉뚱엉뚱한 학생 인권에 방해된다는 그런 플래카드도 달고. 그 앞에 저런 현수막을 두고 갔다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금산군 인구는 2010년부터 13년 동안
약 11%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만 20세부터 34세 청년 인구는 약 48%로 특히 줄었습니다. 청년 부족 문제는 JMS가 금산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배경이 됐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학교 폐교 위기 속에서 젊은 JMS 신도와 2세 자녀의 유입은 불편하면서도 반길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금산군 목회자들이 금산군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 일명 어사모를 구성한 건 JMS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금산의 현실을 타파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산군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이 5월 5일 어린이 대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JMS는 끊임없이 우리를 뺏으려고 했고요. 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JMS가 이런 단체다 홍보하고 퇴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감소라는 금산의 현실 가운데 이단 사이비 단체 JMS의 영향력에 노출된 다음 세대 어린이들.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챗 GPT와 바드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한국교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 광림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과학창의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들의 칼군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로봇을 만들고 경기에 나선 로봇이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가 과학을 탐구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일산 광림교회가 마련한 로봇 축제 현장입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가족의 아버지가 풍력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로 로봇 축제를 또 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로봇 전문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철인 경기 로봇 만들기와 대회 등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AI 로봇 시연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임했고요. 아이들이 오늘 행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서 너무 기쁩니다. 재밌어요. 아빠하고 로봇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아빠하고 로봇 만드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엄마랑 같이 나와서 참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알 수 있었고 아이도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한 것을 교회가 채워줘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또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 광림교회는 다음 세대가 실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죠. 지난 2006년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꼽았었는데요.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놀랍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nd I also have a warning because each time I've been to Korea, this is now the fourth time the birth rate has gone down a step, which as you know is grossly insufficient to maintain the population and even to preserve a viabl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 중심주의 역시 낮은 출산율의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persistent familist attitudes have remained and patriarchal attitudes have remained, which should perhaps have been left behind or modified. These load family burdens onto women, an extreme education culture as well. The competition for the best schools leading to the best colleges. 콜먼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가 30년 동안 꾸준히 회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But any policy, like in France, has to be consistent, enduring, and have cross-party support. Otherwise, it won't last. And unless that is done, if I may again respectfully say so, then Korean birth rates are going to go for the dogs. 또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Much more effort by corporations providing childcare at work, substantially moderating working hours, even more than at the moment, making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to not just necessarily to replace workers, but to help workers in activities and increase work productivity. 한편 콜먼 교수의 한국 방문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한 기간 동안 국제 사례로 보는 인구 문제, 우리나라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공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23일 신길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부총회장 임서국 목사의 집례로 시작한 예배는 부총회장 유승국 장로의 기도, 김주헌 총회장의 말씀 선포, 성만찬 예식, 표창과 인사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김주헌 총회장은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며 우리 교단부터 성결성을 회복해 주님의 도구가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25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각부 보고를 비롯해 신임 임원 선출, 총회에 상정된 헌법과 시행세칙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전국 다함께 돌봄센터 협회가 다함께 돌봄센터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양윤희 회장이 개회사를 전했으며 스마트재단 에듀TV 윤문상 대표 등이 축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박미희 본부장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다함께 돌봄센터 이시연 부회장과 류성원 서울지부장, 안성여성회 김지은 학부모 대표,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정경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엘드림 노인대학이 어르신 시집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기념회 사회를 맡은 신생명 나무교회 장헌일 목사는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해 엘드림 흔적 시 모음집 그림처럼 우리를 스쳐간 세월을 발간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출간에 함께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엘드림 노인대학장 최스더 교수는 시를 쓰는 어르신 모두가 시인이라며 시집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기념회에는 마포 문인협회장 김시동 시인을 비롯해 신한대학교 경기북부 개발원장 류경근 교수, 마포구 의회 남해석 운영위원장과 마포구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념회 후 진행된 2부에는 엘드림 노인대학생들의 시 낭송을 진행했습니다. 세해단교회 소강성 목사가 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조문 이후 SNS를 통해 오야마 목사는 40여 년 동안 일제의 만행에 무릎 꿇고 사죄하셨던 분이라며 일본의 양심이자 한일 관계 화해의 다리를 놓아갔던 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아들인 오야마 세이지 목사를 만나 한일 관계의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함께 놓아가자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야마 목사의 정신과 가치가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에 확장되고 소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시신은 현재 동경성서 그리스도교회에 안치돼 있으며 25일 전야식과 26일 고별식을 거쳐 장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9월까지 지구를 살리는 말씀 토크를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하는 말씀 토크에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와 성락 성결교회 지영훈 목사 등이 참여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목회자들의 설교 이후에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살림은 말씀 토크를 통해 지구와 말씀을 잇는 가이드가 마련되고 지구를 살리는 말씀이 전국 교회에 선포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해병선교회 중앙회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는 해병대 초대교회 황성중 목사가 영적 군인 된 우리의 본분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쓰임받는 해병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세린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장통합 안양로 회장 김문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안성봉 목사가 세린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탁월함보다 성실한 목회가 제 바라는 목회 철학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안성봉 목사는 한일 장신대 신학과 폴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캐나다 킹스턴 한인교회와 미국 다우니 제일교회를 거쳐 지난해 5월 세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 예수혁명이 DVD 판매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예수혁명은 5월 첫째 주 미국 DVD 블루레이 판매량에서 유명 영화 아바타와 탑건 매버릭, 앤트맨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교회 세우기 목회자 클럽이 오는 30일 공도중앙교회에서 2023 작세목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세계로교회 김연구 목사와 공도중앙교회 최인수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계획이며 공도중앙 갈릴리 전도팀장 이지은 권사가 간증할 예정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가 다음 달 27일까지 2023 꿈미 여름 VBS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강습회에서는 꿈미의 VBS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부서별 교재 학습 활용법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꿈미 주경훈 소장은 강습회를 통해 자신감이 낮아진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생활 동반자법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에 따르면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와 관련해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는 생활 동반자법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강원도는 다가오는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특별자치도의 번영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교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손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한민국 강원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강원도를 위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17개 광역 기독교 단체 회장들과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광역 기독교 단체 협의 회장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강원도 번영의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린 일부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했으면 기도회 한 후에 가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 다음 세대와 국민화합,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2부 순서로 강원도 정계 인사들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진이나 이젠 또 물난리의 계절이 곧 옵니다. 또 큰 수해가 없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꼭 통과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와 업무 협약식을 통해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했으며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을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강원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기도를 통해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예수전도단은 미국 남장로회의에 창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인데요. 오는 6월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카이로스 모임과 브레이브 러브 여성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열리는 모임과 관련해 대전지부 김은순 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전도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를 일으켜 온 열방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고 초급화적인 선교단체입니다. 국내에는 서울을 비롯한 약 20여 개의 지부에 약 1000여 명의 전인과 협력 간사님 사역하고 계시고 해외에는 약 500여 명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에 여성을 세우는 브레이브 러브 컨퍼런스가 열린다고요. 그때 컨퍼런스에 대한 취지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브레이브 러브 여성 운동은 여성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게 하는 운동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가 고민하고 끌어안고 있는 성 정체성의 혼란, 성별 간의 혐오와 갈등, 분노에 찬 세상 여성 운동들이 그 이슈들이 사회와 가정에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대부분은 여성들인데 이때 그들에게 기독교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꼈고요. 브레이브 러브는 또 어떤 종류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여성이 각자의 고유한 부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일터를 세우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여성, 두려움을 내어 쫓는 강인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여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브레이브 러브 컨퍼런스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카이로스 모임도 함께 개최된다고요. 네, 카이로스는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의 모든 세대 안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각성 운동인데요.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대전 땅을 축복하고 대전의 리더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운동인데요. YM의 열방대학의 코나 리더십들과 대전의 지역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과 헌신을 도시 안에 운동으로 일으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6월 27일과 28일 1차와 2차로 진행되어지는데요. 1차는 대덕 한빛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2차는 특별히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모건대학교에서 저녁 7시에 진행되어지며 모든 세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 장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데 예수전도단 대전지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대전 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올 6월에 여름에 있을 사역들 중에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미션 컨퍼런스가 함께 6월 26일에서 30일간 목원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지고, 또 유스 청소년들을 위한 8월 3일에서 5일까지 유스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장년들을 위한 사역이 있는데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해서 BDTS와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BSBS, 목회자를 위한 PSBS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유성온천역 이음아트홀에서 대전을 위한 도시의 중보와 예배하는 그 모임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제시하는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와 전국 학부모단체연합회 60여 개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선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적 방종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가 특권층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을 시작으로 신탄진역, 청주 현도중학교까지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가 한빛감리교회에서 기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하며 기도로 연합해 이 땅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는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 현충원 태극기 교체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영천감리교회에서 남부연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영천교회 담임목사 정일환 목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남부연회연합회 임원들의 헌금 특송과 여선교회 사역, 비전을 위한 강연들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상년 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가 제18회 사랑의 돈가스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갖고 일하며 섬기는 청장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연합회는 매년 수익금으로 비전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 등 다양한 기술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청지역 장로협의회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제24회 장로부부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황국명 목사의 찬양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거산감리교회가 성전부속 건물 봉헌과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김성성 감독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2020년 완공된 6개의 성전부속 건물 봉헌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장로 취임 예식에선 김순호, 권혁관, 박계식, 구상배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경쟁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7개의 무역 특화 지수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한파가 더 거세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12%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시장 전반이 금융비용 증가와 전세 사기 사건 여파를 맞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 시장 침체 장기화로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15개월째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90.9로 15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경련은 최근 기업들의 경기 심리는 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과 28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